경찰의 사건 종결은 당시 일본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도쿄만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 배후에 검은 조직이 있는 건 아닐까요? 2003년 7월 일본 도쿄에서 한 남성이 초등학교 6학년 소녀 4명을 납치, 감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납치당한 소녀들은 구조됐지만 범인은 뜬금없이 자살한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범인인 요시자토 코타로는 뿌띠엔젤이라 불리는 불법 아동 매춘 데이트 클럽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요시자토 요타로는 돈이 궁핍해 4명의 소녀를 납치한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는 사립학교를 다닐 만큼 집안이 부유했으며 그의 은행 계좌에는 35억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요타로의 사망을 자살로 처리하고 급히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미스테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경찰의 급한 수사 종결에 당시 일본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하지만 연일 발생되는 이상한 일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건을 입 밖에 내지 않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인 요시자토 요타로는 고위공무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동경예술대학을 졸업 후 설계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그는 좋은 가정 배경과 준수한 외모로 많은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 후 그는 뉴욕과 파리에서 거주한 적도 있었는데 일본으로 귀국 후 호빠에서 선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일본의 유흥업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는 호빠에서 그만둔 후 유부녀와의 원조교제를 알선해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차츰 유흥일이 익숙해지자 자신의 로리콘 성적 취향을 반영해 불법 아동 매춘 데이트 클럽을 설립하게 됩니다. 시부야 신주쿠 번화가에서 여학생들에게 거금으로 유혹해 속옷 제공, 나체 촬영과 아동 포르노를 만들어 비디오로 팔고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2003년 7월 13일 그는 4명의 소녀들에게 방을 청소해주면 만엔을 주겠다며 시부야에서 만나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소녀들이 아파트 청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요시자토 요타로는 갑자기 돌변해 여기에 온 진짜 의미를 알지 라며 태도를 바꾸고 소녀들에게 수갑과 눈가리개를 하게 하고 감금을 시킵니다. 소녀들의 가족들은 그들이 저녁 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자 같은 날 경찰에 신고합니다. 4명의 어린 소녀들이 동시에 실종되자 매스컴에 보도가 됩니다. 2003년 7월 17일 소녀들 중 한 명이 어렵게 수갑을 풀고 집을 벗어나 근처 꽃가게 안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꽃가게 점원은 빠르게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로 가 나머지 3명의 소녀를 구출했습니다. 구출된 4명의 소녀들은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고 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심리적 불안 상태 외 구타 흔적이나 성폭행당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범인 요시자토 요타로는 아파트 내 한 방 안에서 자살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요시자토 요타로의 사망 시간은 발견하기 열몇 시간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요시자토 요타로의 사망 원인은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경찰은 아파트에서 1000개 이상의 비디오 테이프와 2000명에 이르는 고객의 명단을 찾아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객 명단에 대기업 수뇌부 및 간부, 대학병원의 의사, 변호사, 고급 관료, 거물 정치가 및 거물 정치가의 이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압수한 고객 명단의 이름 대부분은 가명이라 고객 명단에 대해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요시자토 요타로는 죄를 짓고 죄책감을 모시게 자살했고 다른 공범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해 피해자를 무사히 구출한 점, 범인은 이미 자살한 점을 들어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급한 사건 종결은 당시 일본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건에는 3가지의 명확한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범인은 부엌에서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커다란 크기의 비닐을 텐트처럼 친 다음 그 안에서 연탄을 피워 자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닐 텐트 안에서 연탄을 피우면 비닐이 녹아내려서 자살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혹은 비닐을 아주 잘 밀봉한 후 약물 등으로 목농하거나 기절한 상태라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닐 안이 상당히 뜨거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몸부림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소녀들의 증언에도 냄새에 관련된 것은 없었습니다. 경찰의 대처도 의문점을 증폭시킵니다.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명확한 자살 흔적도 없는데 부검도 없이 자살로 단정짓고 사건 종결했습니다. 요시자토 요타로의 아버지는 경시청에서 반장직을 맡고 있다가 아사히 신문 서부본사 사회부 부장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1993년 요시자토의 아버지는
난치병으로 고통스러워하다 자살을 했고 3년 뒤인 1999년 요시자토의 형도 자살을 했습니다. 2001년 요시자토의 어머니까지 자살 시도를 했지만 미수로 끝납니다. 2003년 사건 발생 후 많은 언론에서 요시자토의 어머니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요시자토의 어머니는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자살을 근거로 다른 공범은 없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며 급히 사건 종결을 했지만 언론에 따르면 4명의 소녀를 납치 감금했던 아파트는 요시자토 요타로가 임대한 게 아닌 제3자가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20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불법 아동 매춘데이트 클럽을 개인 혼자서 운영하기 힘듭니다. 경찰은 이런 질의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집요하게 뿌띠엔젤 사건을 파헤칠 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계속해서 취재하던 프리랜서 작가 소메야 사토루는 살해당해 도쿄만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의 집에는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보였고 뿌띠엔젤 사건과 관련된 취재 자료들 역시 전부 사라졌습니다. 소메야 사토루가 발견될 당시 그는 8곳을 찔리고 상반신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양손 역시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왼쪽 발목에 끈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다리 역시 묶여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모든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다루는 것을 금기시하게 됐고 진실은 그렇게 묻혀갔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변태의 엽기 행각일 뿐일까요? 그 배후에 거대한 검은 조직이 있는 건 아닐까요?